히하 진행나우 5번째 시간입니다. 대박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뉴럴링크 데모를 공개했죠. 또 PPC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셀레스트론 천체만원경 비교 리뷰가 있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신중한 시간을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진행나우.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난리가 났죠. 앨런 머스크 뉴럴링크 데모가 얼마 전 공개됐습니다. 뉴럴링크는 뇌에 전극칩을 싣는 개념으로 향후 알츠하이머, 척추 손상을 치료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공지능을 장착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앨런 머스크가 인간의 뇌에 들어가는 칩도 보여줬죠. 현재 개발된 링크 0.9 버전에는 1024개 채널이 있고요. 크기는 지름 23mm에 두께가 8mm입니다. 두개골이 약 10mm 두께이므로 아주 작은 상처만 내면 설치할 수 있고 머리카락 밑에 있으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충전은 무선으로 하며 완충 시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설치를 위한 수술용 로봇도 공개했는데요. 이 로봇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술은 1시간 미만으로 아침에 가면 오후에 퇴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날 앨런 머스크는 칩을 심은 돼지를 보여주며 어떤 방식으로 뇌 활동을 측정하는지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면 러닝머신에 돼지를 올려놓고 움직임에 따른 뇌파를 측정하는 형태인데요. 이런 실험들을 통해 돼지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신체의 어떤 부분이 움직이는지 뇌 전파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더 현실적으로 나아가면 지난 7월에는 미국 FDA로부터 뉴럴링크 칩의 혁신장치 실험 승인도 받았다고 합니다. 앨런 머스크는 FDA와 긴밀히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는데요. 바로 제품의 안정성에 대해서 어필하기 위해서입니다. 실험 첫 번째로 하반신마비나 척수가 손상된 소수의 환자들에게 임상실험을 할 거라고 합니다. 이후에는 일반인에게도 하겠죠. 앨런 머스크는 뉴럴션트, 쉽게 얘기해서 신경을 이어주는 도선 작업을 해서 누군가의 전신 동작을 복원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추억을 저장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아마 추억을 백업하고 추후에 복원하거나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블랙미러라는 SF 드라마도 언급하며 아마 나중에 로봇 몸이 좀 이상하겠죠 라고 농담하기도 했습니다. 농담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가격은 어떻게 하실 거냐 라는 질문에는 처음에는 당연히 비싸겠지만 금방 낮아질 것이며 자동 수술까지 포함해서 겨우 수천 달러 수준, 우리나라로 치면 몇백만 원에 진행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앞으로 라식 수술처럼 일반화될 것이며 수술 비용은 그다지 비싸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와, 이거 실화인가요?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을 연결하게 되면 아마 새로운 혁신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입력 장치도 필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초능력을 갖게 되는 기분이겠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웨어러블 브랜드 핏핏이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센스라는 제품인데요. 미국 스카스테인 기자가 사용해봤습니다. 핏핏은 한때 웨어러블 시장을 리드하던 스마트워치 브랜드로 페블워치, 조본과 함께 웨어러블 3대 산맥이었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던 웨어러블 브랜드입니다. 애플워치가 등장하고 살아남은 몇 안되는 기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먼저 핏핏 센스에는 온도 감지 기능이 있어 피부 온도를 잴 수 있습니다. 또 전류를 흘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스트레스 측정도 할 수 있고요. 심전도 측정도 가능합니다. 스트레스를 측정할 때 센스 디스플레이에 손바닥을 대고 재는데요. 그 방식이 신박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전작에 비해 쉽게 탈부착할 수 있는 스트랩과 좀 더 쉬워진 충전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체온과 스트레스, 심전도는 그래프 형태로 남겨져 신체 상태를 체크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체온 같은 경우는 요즘 세상에는 필요한 기능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아직 미국 FDA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능은 있지만 출시 때는 심전도 기능 같은 것은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분명 한국에서도 인증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 걱정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구글 인수라는 변수 덕분에 앞으로 행보가 궁금해집니다. 제품 가격은 $330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하나로 약 39만 원인데요. 개인적으로 그 돈이면 삼성이나 가민을 살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 온도는 밖에만 나가면 여기저기서 맨날 재주니까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혹시 여러분 천체만원경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 않으셨나요? 이채 창 기자가 셀레스트론이라는 기업에서 나온 천체만원경 제품 2개를 함께 비교해봤습니다. $179짜리 셀레스트론 LT114AG 그리고 $399짜리 셀레스트론 DX130AG인데요. 이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뉴토니안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뉴토니안 디자인은 이삭 뉴턴의 이름을 딴 것으로 뉴턴식 반사만원경이라고도 말하고요. 기본적으로 오목거울을 사용하고 2번 굴절된 이미지를 옆에서 관측하는 형태입니다. 먼저 LT114AG를 살펴보면 114mm 크기의 조리개가 있습니다. 초점거리는 1000mm고요. 망원경은 상하 좌우를 조절할 수 있고 손잡이로 고정합니다. 또 고도 슬로우 모션이 있어서 천천히 세밀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셀레스트론 DX130AG는 LT 모델보다는 더 무겁고 튼튼한 느낌입니다. 조리개는 130mm로 더 넓고요. 초점거리는 650mm입니다. 조리개가 더 넓기 때문에 빛을 더 모을 수 있고요. 더 자세하게 대상을 볼 수 있습니다. 슬로우 모션 조정 막대는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좌우, 하나는 상하용이고요. 다른 말로는 펜과 틸트라고 하죠. 두 제품은 모두 25mm 렌즈와 10mm 렌즈가 제공됩니다.
정도입니다. 장착도 쉽고요. 또 발로 렌즈는 어느 렌즈에든 부착할 수 있고요. 배율을 2배 증가시킵니다. 레이저 포인터가 있어 육안으로 조준할 때 편리하고요. 이 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스마트폰과 연동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앱에 천체 정보가 담겨 있고요. 미체 기자는 스마트폰과 망원경을 페어링할 때 되도록 낮에 진행하길 권합니다. 사물을 육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야간 모드도 있지만 좀 어렵다고 합니다. 망원경과 스마트폰이 정렬되면 앱에 지도가 표시됩니다. 좀 신기한 점은 시티 뷰에이블, 즉 도시에서도 볼 수 있음, 이런 식으로도 별을 표시해 준다고 합니다. 또 다크 스카이 뷰에이블이라고 해서 어두운 하늘에서 볼 수 있음 같은 표시도 있고요. 그리고 별을 찾는 게 엄청 쉬워진다고 하네요. 다만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앱과 망원경을 연동하는 게 엄청 어려웠다고 합니다. 미체 기자 말로는 됐다 안 됐다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 앱은 초보자에게 엄청 유용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체 기자의 결론은요, DX가 튼튼하고 성능이 좋긴 했지만 무거워서 잘 가지고 다니지 않게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오히려 LT 모델이 가격도 더 저렴하고 자신 같은 초보자에게 좋았다고 합니다. 가벼워서 여기저기 갖고 다닐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개인적으로 LT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시면 다음에도 또 재밌는 소식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네코리아 홍상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See ya!